이간질은 사람 사이의 믿음을 깨고 관계를 망치는 큰 문제다. 이간질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슬쩍슬쩍 남의 감정을 건드리며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한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이간질에 더 쉽게 넘어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남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동정심을 자극해 편을 만든다.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동정심을 자극해 자신 편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든 과거나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특정 동료가 우리 팀장 때문에 나만 고생하고 있어. 진짜 불공평해라고 자주 얘기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은 주위 동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끌어내 자신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동정심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고 진짜 피해자인 사람을 오해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상황을 통제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동정심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친절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쉽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이 진짜일지라도 그것이 현재 그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이 정말 정당한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너무 쉽게 남의 고통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들춰낸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약점을 집요하게 들춰내며 비난한다. 저 사람이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상대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런 비난은 특히 일상적인 실수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동료가 한번 실수했을 때 이를 침소봉대하여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실수를 자주 해라고 퍼뜨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 실수를 더 크게 보게 된다. 이때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 자신이 실수를 할 경우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비난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상대의 비난에 너무 개의치 말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능력은 실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셋째, 사실을 왜곡하고 소문을 퍼뜨린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작은 진실에 거짓을 섞어 소문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대. 들으니까 곧 퇴사할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문이 퍼질수록 사실이 왜곡되고 결국 그 사람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힌다. 작은 진실에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더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쇼펜하우어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커진다라고 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은 소문을 쉽게 믿고 갈등을 피하려고 그냥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문을 바로 믿기 전에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나에게만 특별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더 경계해야 한다.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는 진실이 많이 변하기 마련이므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남의 불행을 즐긴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보며 내심 기뻐한다. 그들은 남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질라며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실수했을 때 꼴 좋다며 뒤에서 비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의 실패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도 전염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퍼진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행복과 성공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앞서 말했듯 교묘하게 조종하려 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쁘게 말하며 그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나는 저 사람이 별로더라.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 한다. 이들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착한 사람들은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에 너무 빠지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굳건히 지키라고 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처음에는 너무 잘해준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지나치게 잘해주며 상대방의 호감을 산다. 그들은 과도한 친절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으려 한다. 한 예로 갑작스러운 친절함과 과도한 배려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나중에는 그 신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처음엔 마치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나에게 남의 호의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선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다. 너무 빠르게 친해지려는 사람에게는 신중해야 한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쌓아가야 하는 것이며 빠르게 형성된 친밀감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쉽게 누설한다. 내가 아는 비밀이 있는데 말해도 되나? 라며 비밀을 퍼뜨리며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결국 이런 행동은 그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 비밀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이런 사람이 어딜 가나 자주 꼬인다면 당신에게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는 심리다. 이렇게 항상 타인을 우선시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간질에 휘말리기 쉽다.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먼저, 자기 주장을 못한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이간질에 쉽게 당한다. 그리고 남의 문제까지 책임지려 한다. 남의 문제도 마치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불만까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 인간관계에서 지친다.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억누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쉽게 지치게 된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잃게 된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자기 목소리를 내라. 남의 요구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라. 남의 감정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감정도 먼저 존중하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헌신하지 말라. 셋째,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맞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자신을 소모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희생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 남을 조종하고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판단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기준과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간질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나와 내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60대 이상의 세대는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속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국 내 인생은 나 자신이 주인공이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이간질의 덫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